제가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PPT로 그 MLB 브리핑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저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을 텐데, 혹시나 이거 보시는 분들도 뭐 아프리카 생방송 채팅이라든지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댓글 같은 데다가 뭐 이러이러한 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드백 같은 부분들, 뭐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거나 그런 점들 남겨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원하시는 부분들, 반영시킬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키스랑 애리조나부터 할 텐데, 내일 이제 양키스, 로돈은 최근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즘 보면은 로돈이 나름대로 본인의 스타일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원래 로돈의 스타일은 뭐냐, 꽤 이제 삼진 같은 거 잘 잡고 볼넷 적게 주고 피홈런 적은 모습, 이게 딱 작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로돈을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제대로 활약을 못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일단은 삼진 페이스가 많이 돌아왔어요. 뭐 그리고 가장 최근 보면은 6.2이닝 3실점을 하긴 했지만은 삼진을 10개를 잡고 볼넷을 하나도 안 줬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로돈이 본인의 모습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58이닝 동안 5.90으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슬슬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다. 저는 뭐 그거의 근거 중에 하나로, 로돈이 사실은 그 양키스 포수 히가시오카랑 할 때 되게 안 좋았어요. 히가시오카랑 함께 했을 때 7.90인가로 되게 안 좋았는데, 요즘에 뭐 로트베트랑도 해보고 오스틴 웨스랑도 해보고 이러면서 웨스랑 꽤 잘 맞나봐요. 지금 2경기째 같이 하고 있는데 3.24로 웨스랑 같이 할 때 성적이 좋았다. 반면에 이제 애리조나 선발은 잭 데이비스인데, 원래 제가 그렇게 높이 평가한 선수는 아니죠. 부상 전에 부상으로 이제 쉬기 전까지 그전 7경기 동안 9.46으로 되게 안 좋다가 마이너리그에서도 썩 안 좋았는데 지금 돌아와서는 22이닝 동안 5.32로 그렇게 뭐 아주 그전에 비하면 모나지 않은 활약이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3이닝 5실점, 4이닝 3실점, 4이닝 30점 등등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게 막 아주 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이 잭 데이비스한테는. 여러 가지로 저는 이 경기는요, 양키스 승쪽 좋게 보고 있고 8.5점인데요. 8.5 기준으로 양키스가 10번 중에 7번 언더, 오바가 3번이고 애리조나는 반반이에요. 지금 맨날 말하지만 애리조나는 지금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 되게 갈 길이 바쁜 입장이잖아요. 와일드카드 레이스 2위거든요. 81승으로 쫓기고 있는 입장이고 되게 갈 길이 바쁘긴 하지만은, 이런 매치업이라면은 나는 애리조나가 막 그렇게 쉽게 이기면 힘들다고 봐요. 양키스가 지금 뭐 물론 빠따가 걱정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 경기는 언더도 조금 생각은 하지만은 저는 양키스 승 쪽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하네요. 이것도 어려워. 추천 밸류도 좀 낮은 경기고, 그냥 한마디로 선발 투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다. 저는 로돈이 그래도 요즘에 본인의 모습을 좀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이 밑에 보면은 애리조나의 후반기 컨디션 OPS, 내일 좌한 투수 상대 원정 낮 경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타율이 되게, OPS가 되게 낮게 찍히죠. 이런 분들 생각하면은 양키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경기 미네소타랑 천사 가보면요, 미네소타는 내일 소니 그레이. 지금 미네소타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라면은, 미네소타가 이제 지구 우승을 확정지어가지고 내일 경기는 조금 이렇게 놓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 지금 지구 우승을 미리 확정했던 애틀랜타나 다저스 같은 친구들 보면은 최근 들어서 지구 우승 확정 이후에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나는 미네소타도 그런 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은 뭐 선발 투수 차이도 많이 나죠. 소니 그레이랑 로젠버그면은. 소니 그레이는 지금 후반기에 74.1이닝 동안 2.78로 확실히 좋고, 8월달 이후로는 2.06으로 더 좋아요.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직전 등판이 또 7이닝 무실점으로 되게 잘하기도 했었고, 더욱이 소니 그레이 같은 경우는 그 내일 낮 경기거든요. 이 경기가 밤 경기랑 낮 경기 중에 낮에 1.80으로 훨씬 더 좋다. 올 시즌 피홈런이 7번밖에 없어갖고 되게 잘하고 있는데, 더욱이 낮 경기에는 피홈런이 빵빵이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소니 그레이 같은 경우는 그 럼밸류라고 하죠. 소니 그레이가 던지는 구종들, 뭐 커터, 직구, 뭐 커브, 뭐 체인지업, 슬라이드 등등 많을 텐데, 그 모든 구종들을 봤을 때 올 시즌 메이저리그 전체 선발 투수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구종 가치를 되게 높게 평가받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 각가지 구종들이 좀 점수를 막아내는데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소니 그레이는 괜찮은 시즌을 맞이하고 있고요. 반면에 로젠버그 같은 경우는 그냥 경험이 많이 부족하죠. 올 시즌 보면은 마이너리그에서 좀 뛰다가 8월달에 괜찮아가지고 콜업을 시켰는데, 최근 이제 23이닝 동안 5.48, 콜업단 이후로 23이닝 동안 5.48로 그저 그렇다. 요즘에 보면 그래도 이닝을 막 6이닝, 5이닝 이렇게 먹고는 있는데, 많은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선수라고 보고, 밑에 여기 보시다시피
미네소타랑 천사는 지금 빠따락 차이가 많이 나죠. 미네소타가 지금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에 8-0-2로 굉장히 강한 편이고, 반대로 천사 같은 경우는 우한 상대 원정 낮 경기에 6-7-0으로 상당히 약하게 찍힌다. 선발 투수 차이도 그렇고 OPS 빠따 상태도 그렇고, 이 경기는 그냥 한 가지 변수라면은 그 이제 미네소타가 지구 우승 확정짓고 조금 집중력이 덜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낙승을 거둘 것 같다. 미네소타 승에 마인 보고 있고, 더욱이 이 경기는 내일 기준점이 7.5점을 줬어요. 나는 소니그레이 경기인데 왜 소니 그레이 경기라 그런가? 7.5점 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지금 미네소타는 최근 10경기에 오바가 7번, 천사는 9번이 7.5 기준으로 오바였어요. 그래서 오바도 나름대로 볼만은 하겠다. 다만 이제 걱정이라면은, 이게 아무래도 천사가 최근에 빠따가 별로 안 좋았으니까 이렇게 적게 준 것 같은데, 천사가 그래도 최근 3경기 동안 10안타, 10안타, 9안타 나름대로 빠따를 좀 회복했거든요. 물론 내일 소니그레이 상대로는 안 터질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7.5 기준 오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미네소타 사이드에다가 오바 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컵스랑 콜로라도인데, 내일 이제 스트로먼이 복귀 등판에 가져요. 스트로먼은 보니까 마이너리그 리앱도 안 하고 그냥 메이저리그에서 한 2경기 정도? 2이닝 무실점, 1이닝 2실점 이렇게 던지고 바로 선발로 나와가지고 내일은 아무래도 좀 적은 이닝을 던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부상 전에, 그러니까 얘가 부상으로 안 나오기 전에 마지막 등판이 별로 안 좋았어. 3.2이닝 5실점, 3.1이닝 7실점, 3이닝 6실점으로 되게 부진했거든요. 마지막 3경기가. 근데 이러한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을 얼마나 떨쳐냈을지가 관건이라고 봐요. 근데 얘가 얼마나 회복을 했느냐 보기에 그 이제 리앱 등판이나 메이저리그 이제 콜업 됐을 때 그런 활약들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얼마나 이 친구가 회복을 했냐고 이런 거 검토할 만한 표본이 좀 적죠. 9월달에 3이닝 2실점밖에 안 했는데 2이닝 1이닝밖에 안 해가지고 스트로먼이 얼마나 상태를 회복했는지 보기 좀 까다로운 상황이다. 그래서 스트로먼에 대해서 아주 이 새끼가 예전의 모습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플렉센 같은 경우, 플렉센은 올 시즌에 시애틀에서 출발해가지고 선발로 나왔을 때 8.86이었다가 못해가지고 불펜으로 갔더니 6.53이었다가 못해가지고 쫓겨나서 콜로라도 왔더니 지금 49.1이닝 동안 선발로 나와가지고 6.75 별로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조금 회복한 모습도 있었어요. 막 6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으로 그래도 이 새끼 저번보다는 좀 덜 맞네 이러고 있었는데, 최근 한 4경기 정도에서 5.2이닝 4실점, 2.1이닝 6실점, 5.1이닝 3실점, 5.1이닝 4실점 꽤나 실점이 많은 모습입니다, 플렉센이. 그리고 뭐 내일 홈이랑 원정도 올 시즌에 홈에서는 5.90, 원정 9.45로 원정에서 약하기도 하고요. 내일 이 플렉센이 좋은 활약을 보기는 어렵다. 양팀 선발 둘 다 아주 잘할 가능성은 전 높게는 안 봐요. 그리고 내일 기준점이 9.5점인데 9.5 기준 지금 컵스가 10경기 중에 7번 오바, 콜로라도는 반반이거든요. 이 경기는 저는 선발도 둘 다 불안불안한 편이고 좀 오바 쪽으로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팀 다 내일 밑에 보이는 것처럼 OPS적인 아쉬움이 있다는 점. 시카고 컵스는 우한 상대 홈 낮 경기에 7-2-1로 올 시즌 후반기 평균인 7-9-3보다도 꽤나 떨어지는 편이고, 콜로라도도 6-4-0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내일 일단 오바를 보긴 하는데 이 경기도 그렇게 추천 밸류가 높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불펜으로 갔을 때 시카고 컵스도 최근에 불펜 많이 하락했고, 콜로라도가 불펜이 조금 상승을 했는데 후반기 전체 꼴찌예요. 불펜 방울. 선발도 불안하고 뒤로 갈수록 경기도 나름대로 점수가 많이 날 가능성이 꽤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매츠, 휠러랑 퀸타나 딱 봐도 되게 솔리드하게 던져주고 있는 선발 투수들이 많나요. 특히 이제 휠러 같은 경우는 최근 11경기 동안 2.97, 상당히 단단한 피칭 오랫동안 해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한 5이닝 6실점이라든지 7이닝 4실점 이렇게 아쉬운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뭐 상대가 이제 애틀랜타 만나고 전반적으로는 단단한 피칭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잘하기 전에 그 전에 4경기 동안 5.79로 못하다가 그 이후 11경기를 꾸준히 잘하고 있는 거여서 기복이라고 하기에는 안정감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이제 홈등판인데 올 시즌을 보면은 그 원정보다 홈에서 좀 안 좋았어요. 홈에서 4.25, 원정 3.16으로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홈등판에서 살짝 부진한 가능성도 있기는 있겠다. 그 전에 이제 애틀랜타한테 5이닝 6실점 한 것도 홈이요. 근데 뭐 그 전에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홈에서 7이닝 2실점하고 워싱턴한테도 6이닝 3실점하고 뭐 홈에서 막 약점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5할 승률 이상팀 상대로 3.18,
5할 승률 밑에 팀한테는 4.08로 5할 승률 밑에 팀한테 좀 맞는 부분도 있긴 있었고, 여러 가지로 휠러의 이런 스플릿 스탯들을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홈에서 약했고 5할 승률 밑에 팀한테 약했고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그리고 내일 이제 휠러는 우타자한테 195, 좌타자한테 256으로 좌타자한테 올 시즌에 살짝 약한 모습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욕 매치 좌타자가 내일 되게 많네요. 니모도 그렇고 맥닐, 스튜어트, 베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에서 마우리시오나 린도어 같은 경우는 또 그 스위치 히터라서 좌타자로 나설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보면은 그 휠러가 꽤나 고전할 가능성이 있긴 있겠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휠러도 매치 상대로 통산 3.62로 별로 안 좋고, 지금 매치 로스터 친구들한테도 2할 오픈 칠리로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휠러는 평소처럼 잘해줄 거다, 이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츠의 퀸타나는요, 최근에 65.2이닝 동안 3.02 아주 좋은 활약 해주고 있습니다. 내일 또 이제 원정인데 홈에서는 2.20, 원정 3.65로 원정이 살짝 안 좋기는 하고요. 그 필라델피아 상대로 통산 2.56에다가 필라델피아 빠따 애들한테는 2할 1푼 사리로 강한 편이었고, 여러 가지로 세부 스탯 이런 부분들은 퀸타나 쪽이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퀸타나가 최근 4경기 동안 6이닝 무실점, 7이닝 1실점, 5이닝 2실점, 6.2이닝 2실점 등등 굉장히 단단한 피칭 해주고 있거든요. 선발 투수상으로는 저는 둘 다 훌륭한 투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냥 이런 세부 스탯적으로 휠러가 아쉬운데, 제가 휠러에 대해서 좀 변호를 하자면은, 휠러가 지금 3.63인데 얘가 그 FIP라고 하죠. 그 수비 배제한 평균 자책점이라고 FIP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수비 실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 제외하고 순전히 휠러의 투구만으로 뭐 삼진 숫자라든지 볼넷이라든지 뭐 안타 숫자, 홈런 숫자 이런 거를 다 봤을 때 휠러는 올 시즌에 FIP가 3점대 극초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 본인의 평균 자책점 3.63보다는 이 투구 내용을 딱 봤을 때는 훨씬 더 좀 수비발을 못 받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휠러는 일단 좀 변호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양팀 다 훌륭한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폼도 괜찮은 편이고, 양팀의 빠따 같은 거를 봤을 때 필라델피아도 올 시즌 평균에 비하면 조금 낮은 상황이고, 매치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내일 매치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우한 상대로 원정 낮에 587로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분들 생각하면은 그냥 언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기분상으로 내일 기준점이 7.5밖에 안 되잖아요. 7.5 기준으로 필라델피아나 매치나 최근 10경기 중에 8번이 오버였다.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좀 예측이 쉽지 않은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저는 밸류는 낮게 가져갈 것 같고, 저는 아마도 에지가 나면은 패스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언더도 애매하고, 필라델피아 승도 선발 투수가 갔을 때 낙관적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일단은 전 필라승의 언더 생각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언더도 이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좀 거역하는 느낌인 거고, 밸류는 좀 낮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클드 디트는 내일 선발 둘 다 좀 그렇게 막 밸류가 높은 선수는 아니죠. 이제 보일 같은 친구는 이제 갓 콜업된 선수, 마이너리그에서 31.1이닝 동안 2.31로 잘해가지고 콜업 시켰는데, 지금 등판은 3이닝밖에 안 해가지고 3이닝 무실점 정도 그렇게 보이고, 조이 웬츠는 그 디트로이트 선발들 중에 가장 불안한 선수예요. 올 시즌의 행보 같은 거 옆에다 적어놨는데 6월달에 안 좋았었고 7월달에는 마이너, 8월달에도 마이너 올렸더니 최근 3경기 동안 7.00으로 좋지가 않다. 저는 이 경기는 오바가 그냥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양팀의 기준점이 7.5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은 7.5라는 기준점 자체도 얘네들인데 왜 7.5를 줬지? 양팀 다 빠따가 별로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7.5 기준으로는 오클이나 디츠나 4번 언더 6번 오바 이렇게 나름대로 오바 지표가 많았었고,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특히 내일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디션 OPS가 높게 찍히죠. 양팀 다 최근에 이제 경기들 보면은 특히나 최근 경기들 중에 7.5 기준 오바가 꽤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맞대결도 얘네들이 올 시즌에 5번 붙었는데 5번 중에 4번이 오바가 났대요. 7.5 기준으로는. 분석 뭐 길게 할 것 없이 그냥 오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근거가 아주 많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또 오클랜드나 디트로이트 빠따는 의문이 있죠. 지금 오클랜드가 9경기 연속 한 자릿수 안타, 디트로이트도 지금 7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예요. 양팀 다 홈런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은 7.5 기준점이 낮아 보긴 하지만 양팀의 빠따를 생각했을 때는 오바가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는 양팀의 선발 투수들도 지표가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고 표본도 많지도 않고 해가지고 저는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랜드 디트 경기에 7.5 이거는 좀 많이 낮다고 생각해요. 마이애미 대 미러키는 선발 투수가 러자도 대 우드러프, 이런 애들이 붙으면 7.5를 가지만 한데, 전경기 조이 웬츠 나오는데 7.5는 솔직히 좀 선 넘었지. 나는 이런 애들이 나오면은 기준점 7.5는 줄만하다고 봐요. 왜냐면 러자도도 최근 5경기 2.48, 근데 그 전에 4경기 동안 9.00이었는데 안 좋은 4경기를 딛고 최근 5경기 동안 2.48로 아주 훌륭하다는 소리예요. 러자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기 우드러프는 그 이제 후반기 이제 복귀하고 나서 50.2이닝 동안 2.13 그냥 대놓고선 최고의 선발 투수 가운데 하나죠. 그냥 공백기가 길어가지고 뭐 누적된 지표가 별로여서 그렇지 나오면은 졸라 위력적인 투수입니다. 우드러프는 저는 굉장히 고평가하는데 내 하나 아쉬운 거는 원정 등판이라는 거. 올 시즌 홈에서 1.15로 엄청 그냥 끝판왕급인데 원정에서는 2.64로 좀 그랬다. 그리고 뭐 러자도 같은 경우도 내일 이제 홈 등판이잖아요. 홈에서 2.96, 원정 4.86으로 홈에서 좋은데 5할 승률 이상 팀한테는 5.23으로 약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양 팀의 선수를 비교를 하면은 둘 다 괜찮은 선발이긴 한데 우드러프 쪽이 조금 더 위상이 높다고 보죠. 잘 던질 가능성도 우드러프 쪽이 좀 더 있다고 보고 저는 일단은 미러키 쪽을 좋게 보도록 할게요. 미러키가 아마 이 경기를 승리를 하면 아마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그 우승 확정일 거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 그런 측면도 미러키가 많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다시피 마이애미가 내일 뭐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에 8-3-6으로 되게 잘 치고 있는 건 맞는데 최근에 빠따폼 같은 거 보면 미러키가 훨씬 좋아요. 보통 그 우드러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따 강팀들 상대로 안타를 되게 적게 맞는 투수라서 저는 내일 경기 미러키 승리의 밀키 마인 보도록 할게요. 그때 이런 애들이라면은 저는 언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처럼 미러키가 마이애미를 개팬다. 그러면은 언더는 조금 안 보아도 되겠죠. 밀키 승리의 밀키 마인이 좋다고 봐요. 요즘에 보면은 미러키가 최근 4경기 동안 9안타, 10안타, 10안타, 13안타로 빠따의 폼이 막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야. 하고 마이애미가 엄청 뭐 떨어지냐 이건 아니긴 한데 선발 투수의 밸류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는 미러키 쪽이 좋아 보인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미러키는 핵심 불펜들도 다 살아있더라. 밀키 승의 밀키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거 보스턴 대 화싹은 아마도 패스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보스턴 빠따를 믿을 상태가 아니고 기준점도 애매하고 시즈도 지금 요새 못하는데 보스턴 빠따가 워낙 별로여서 그렇다고 해서 피베타를 뭐 칭찬하기도 뭐하고 기본 스탯만 말씀드리면은 피베타 뭐 7월달에 잘하다가 8월달 이후로는 5.36으로 애매하죠. 그리고 뭐 콜트몽이랑 함께 했을 때 3.38 시카고 화이트삭스 상대로 통산 1할 7푼 1위로 강한 편이었다. 뭐 이런 건 있는데 반대로 뭐 시즈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5.18로 안 좋고 8월달 이후는 6.70으로 더 안 좋고 후반기 홈에 4.88 원정 7.02로 원정 경기에선 더 못하더라. 통산 보스턴 상대 정적이 9.98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또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는 보스턴 승사이드가 괜찮을 거로는 보이는데 보스턴이 빠따가 터져야 이기지. 최근에 보스턴 빠따가 최근 10경기 타율이 2할 2푼 1이에요. 빠따가 안 살아나다 보니까 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굳이 보라면은 보스턴 승 볼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템파베이 대 토론토 내일 류현진 선수 등판이죠. 잭 리텔 대 류현진. 일단은 리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선발로 나와서는 63.2이닝 동안 3.53 되게 잘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기에 홈에서는 3.98 원정은 3.24로 원정이 조금 더 나은데 내일 홈등판이고 그리고 최근 3경기에 2.29 최근 3경기 8이닝 1실점 7이닝 3실점 4.2이닝 1실점으로 직전 경기에선 2이닝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칭찬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류현진은 이제 복귀 후에 9경기 동안 2.62 그리고 내일 이제 원정인데 올 시즌 홈에서는 3.16 원정 1.89 물론 그 표본이 되게 적기는 해요. 올 시즌에 소화한 이닝이 44.2이닝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홈이랑 원정 나누면은 아무래도 표본이 되게 적긴 하겠죠. 다만 이제 통산 템파베이 빠따들 상대로는 3할 5리로 좋지 않은 편이다. 양팀 다 선발 투수들이 꽤나 퀄리티가 있는 상황이고 내일 기준점이 7.5점이거든요. 근데 얘네 올 시즌에 템파베이랑 토론토가 맞대결을 8번을 했는데 8번 중에 7.5 기준으로 오바가 7번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밑에 보면은 양팀 다 템파베이나 토론토나 최근에 빠따 기세는 많이 줄은 상황이긴 해요. 내일 컨디션 OPS상으로 토론토는 특히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에 후반기에 888로 굉장히 강했대요. 그리고 반면에 템파베이도 좌한 상대 홈 낮 경기에 846 이게 근데 표본이 되게 적어요. 아마 40타석인가 밖에 안 돼. 그래서 신뢰할 만한 건 아니긴 한데 둘 다 꽤나 높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도 이 경기 굳이 본다면 오바가 맞을 것 같아요. 최근 10경기 기준 템파가 7.5 오바가 8번 있었고 토론토는 6번 있었다고 하니까 저는 굳이 본다면 오바가 맞을 것 같아요. 양팀 다 지금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볼티모어를 쫓아갈 만도 한 입장이고 토론토도 지금 그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2등이거든요. 휴스턴, 시애틀, 텍사스 이런 친구들에 좀 쫓기고 있다 보니까 토론토도 1승 1승이 급해서 그런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서로 강하다 생각을 하고 LG가라면은 오바 보는 게 맞다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7.5 기준 오바를 제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클불 대 볼티. 내일 이제 퀀트리랑 민즈인데 일단 선발도 둘 다 괜찮은 상황이에요. 특히나 퀀트리 같은 경우가
한창 못하고 있었죠. 올 시즌 초반에 5.61로 부진했고 마이너리그 갔다가 복귀해서도 쳐맞아 마이너리그 또 갔는데 마이너리그에서 한동안 안 좋다가 최근에 7.1이닝 2실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콜업을 시켰더니 9월 달에 4경기 나와가지고 23.2이닝 동안 1.90으로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 작년에 봤던 퀀트릴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봤던. 일단은 최근에 퀀트릴은 적당한 이닝 먹어주면서 잘하고 있다. 이게 일단은 볼만한 점이고, 반대로 이제 존 민즈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이제 그 수술 같은 부분 때문에 좀 오랫동안 못 나왔습니다. 얘가 19년도랑 21년도에 3점대로 볼티모어의 좌완 에이스였는데, 지금 이제 콜업 돼서는 2경기 5이닝 던져가지고 3.60으로 그냥 좀 평이하게 하고 있어요. 양팀 다 적당히 믿을만한 선발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근데 내일 이제 볼티모어가 지면은 스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띄는 스탯이 지금 볼티모어의 포수, 이 러치맨이 콜업되고 나서의 볼티모어가 88번의 시리즈 동안 한 번도 스윕을 당한 적이 없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기록인데, 그러니까 올 시즌은 일단 한 번도 스윕을 안 당한 거예요. 근데 내일 클리블랜드 상대로 볼티모어가 스윕을 당하겠냐 이건데, 저는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 같은 거를 좀 믿는 편이라서 내일 경기 그냥 볼티모어가 그냥 승 가면 편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기록을 갑자기 클리블랜드한테 잡힐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내일 볼티모어 승 쪽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점이 8.5점인데 8.5 기준으로 클리블랜드가 오버 6번 언더 4번, 볼티가 언더 6번 오버 4번, 이런 식으로 반반이긴 한데요. 저는 언더도 괜찮게 봐요. 기본적으로 양팀 투수들 다 최근에 퀄리티가 꽤나 괜찮은 상황이고, 내일 컨디션 OPS도 그렇게 막 높게 찍히지는 않죠. 요즘에 보면은 클리블랜드가 꽤 잘 치긴 하는데, 저는 일단은 내일 볼티모어 승 좋게 보고 있고, 언더는 그냥 부수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신시내티 대 피츠버그는 아마도 패스할 것 같아요. 뭐 딱 봐도 드릴 정보가 별로 없죠. 코너 필립스도 콜업된 지 얼마 안 돼. 안드레 잭슨도 피츠버그 이적 후에 성적밖에 없으니까 딱 보시는 대로예요. 코너 필립스는 이제 신시내티 선발진들이 코로나로 고생할 때 그냥 콜업이 됐는데 15.2이닝 5.74로 그렇게 뭐 썩 두각을 나타내는 편은 아니고, 직전 경기 7이닝 2실점으로 다 잘했다는 건 좀 눈에 띄는데, 내일 그리고 안드레 잭슨일지 베일리 폴터일지 잘 지금 애매한 상황인데, 뭐 안드레 잭슨이라면은 그냥 8월달 이후 피츠버그 이적 이후에 4.82다. 뭐 베일리 폴터가 나온다고 하면은, 폴터는 근데 적은 이닝을 던질 때도 있고 긴 이닝 한 5, 6이닝 던질 때도 있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폴터 나오면 에지가 나면은 그냥 한 4점대 활약해줄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발도 애매한 상황이고, 양팀 다 뭐 신시내티는 갈 길이 바쁘지만 지금 피츠버그가 꽤나 고춧가루를 잘 뿌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시카고 컵스도 만나고 신시내티도 만나가지고 3연승 중이야. 그냥 패스하는 게 상책일 것 같아요. 선발도 애매하고 선발들 스탯도 애매하고, 빠따는 더더욱 알기 힘들고, 빠따는 따지고 보면은 신시내티보다는 피츠버그가 낫긴 낫죠. 지금 신시내티가요, 최근에 10경기 동안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거든요. 빠따는 굳이 보자면 피츠버그가 나은 상황이에요. 지금 피츠버그가 최근 5경기에 2할 1푼 6리, 최근 10경기는 2할 1푼 5리로 빠따가 극악인 상황이고, 피츠버그는 최근 10경기 동안 2할 6푼 5리거든. 빠따는 따지고 보면 피츠버그가 낫다. 다음 경기 텍사스 대 시애틀. 지금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를 두고 맞다이를 뜨고 있는 텍사스가 85승, 시애틀이 84승이고 이 사이에 휴스턴이 껴있단 말이에요. 휴스턴, 텍사스, 시애틀이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 타이틀을 두고 싸운다. 만약에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 팀은요, 지금 미네소타보다 상당히 승률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알동 1위가 아마 볼티모어인데, 볼티모어가 와일드카드 2등 팀이랑 붙을 거고, 그 서부지구 1위 팀은 템파베이랑 붙을 확률이 높고, 텍사스, 휴스턴, 시애틀 중에 한 팀은 아예 그냥 포스트 시즌 나가리고, 텍사스, 시애틀, 휴스턴이 딱 1승 차이로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다. 어쨌든 되게 빡센 상황이라는 거죠. 텍사스랑 시애틀 이 두 팀 싸움은. 시애틀이 잘만 하면은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를 딸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맞대결 전적이 텍사스가 많이 앞서가지고 시애틀이 그 텍사스 상대로 2승을 가져와야지 그나마 좀 볼만한 상황이거든. 내일 뭐 이 경기 얘기하자면요, 최근에 몽고메리는 최근 2경기 동안 0.64로 상당히 잘해요. 근데 그 전에 3경기는 8.59였고 그 전에 4경기는 또 1.73이었고 여러 가지로 기복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몽고메리는 올 시즌에 좀 꾸준하게 잘했던 적이 더 길어요. 그리고 최근에 폼이 좋다는 점은 내일 또 청신호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로건 드리버트도 7월달 이후 86.2이닝 동안 3.32로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긴 있어요. 다만 이제 최근 3경기 동안 5.1이닝 3실점, 7이닝 3실점, 5이닝 5실점으로 따지고 보면 로건 드리버트는 최근에 좀 실점이 많아진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전 3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6.2이닝 2실점 이렇게 잘했었거든. 최근에 그냥 폼만 따지면은 몽고메리 쪽이 앞서 있다. 올 시즌 뭐 토탈로 봐도 3.38에 3.77,
토탈로 봐도 몽고메리가 나은 기간이 더 길었었고, 다만 이 경기는 몽고메리는 이제 홈에서 약하고, 몽고메리 홈에서 3.88, 원정 2.82로 홈에서 잘하고요. 홈에서 못하고요. 길버트는 홈에서 4.18, 원정 3.41로 원정에서 나은 선수다. 그냥 이런 점만 좀 상충이 되죠. 그리고 양팀 뭐 선수 둘 다 골렛 적은 편이고, 안타 적게 맞고 이런 건 비슷한데, 홈런 차이가 좀 나요. 몽고메리는 올 시즌 17피 홈런, 로건 길퍼트는 지금 27피 홈런이에요. 특히나 로건 길퍼트가 최근 2경기 동안 2피 홈런씩 맞아가지고, 피 홈런 컨디션도 안 좋은 상황이거든. 여러가지로, 몽고메리가 조금 더 저는 내일 더 선발 쪽으로는 우위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양팀이 맞대결이 올 시즌 7번 있었거든요. 근데 7번 중에 텍사스가 6승 1패야. 텍사스가 많이 앞서 나가고 있고 그 중에 6승 중에 5번이 마인이었다. 어제도 이제 8대5로 마인했잖아요, 텍사스가. 그리고 내일 선발도 살짝 몽고메리가 앞선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건 있지. 내일 좌완 상대 원정 밤 경기인 경우에 오피스가 상당히 높다는 점인데, 근데 시애틀이 지금 961로 뜨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근데 이게 지난번 좌완 상대 원정 밤 경기를 했을 때보다 오피스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좌완 상대 원정 밤을 했을 때 별로 못 쳤다는 소리죠. 누적된 걸로는 이렇게 좋게 찍히지만은 최근에 빠따도 좀 하락세고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만큼 시애틀이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시애틀이 하나 나은 점이라면 불펜인데, 이 경기가 어려워요. 양팀 아까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중요도도 높은 경기고 막 그런데, 저는 이 경기 텍사스 승의 오바 정도 볼게요. 근데 마헨도 어느 정도 가고는 싶어. 아까 말한 것처럼 6승 중에 5번이 마인이었다고 하니까 좀 얌전하게 텍사스 승의 오바 정도만 볼게요. 가장 좋게 보는 거는 텍사스 승이고, 텍사스 승 배당도 좋거든요. 텍사스 승 좋게 보고, 오바는 내일 8.5 기준에 텍사스가 8번 오바, 시애틀은 반반이었습니다. 다음 경기 휴스턴 대 캔자 볼게요. 어제 또 이제 캔자스시티가 휴스턴을 잡아냈습니다. 제가 어제 프랭 예상을 좀 하기도 했는데, 레이건스가 그렇게까지 푸발이 무너진 게 크긴 컸죠. 레이건스가 나왔다고 하지만 캔자가 그게 또 잡아줄 줄은 사실은 예상은 좀 못했는데, 어쨌든 내일 JP 프랑스는요, 지금 6월달 이후로 2.33이고 최근 5경기 동안 8.77,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프랑스가 여러모로. 요즘 들어 좀 꾸준하게 안정적인 활약을 해주다가 최근 들어서 맞는 빈도가 늘어가고 있는 프랑스다. 그리고 내일 이제 홈 등판인데,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하는, 내일 홈에서는 4.59로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올 시즌에 홈피 홈런이 12개, 원정 7개로 안 좋고, 내일 밤 경기인데 밤 경기에는 3.01로 괜찮더라. 그러니까 내일 최근에 활약이 안 좋고 홈에서 조금 안 좋다는 점, 이런 점들이 프랑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던 라이스는 7월달 이후로 13게임 75이닝 6.12, 그냥 꾸준히 안 좋은 상황인데, 얘도 보면은 7월달 이후 방금 말씀드린 13경기 그 기간 동안 보면은 홈 성적이 4.61, 원정이 7.57로 원정에서 안 좋았어요. 내일 원정 등판이죠. 9이닝당 피홈런 2.1개로 전체 4등, 피홈런 상당히 많이 맞고 있고, 피안타율도 261로 꽤 높고, 조던 라이스를 고평가하는 부분은 별로 없는데, 가끔씩 이제 미친 듯한 이닝 히팅을 해줄 때가 있다. 8이닝 먹는데 한 4실점 이렇게 해주고 그냥 오롯이 8이닝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제외하면은 라이스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게 별로 없다고 봐야죠. 지금 휴스턴이 굉장히 갈 길이 바쁜데, 요즘 보면은 어제도 프레모 발데스가 잡혔잖아요. 프랑스는 오히려 프레모 발데스보다는 좀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봐야지. 근데 어제는 캔자가 레이건스가 제가 요즘에 좋게 본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던 라이스는 그렇게 고평가 부분이 많지도 않고, 캔자가 최근 10경기 8승 2패로 고춧가루를 오지게 뿌리고 있거든요. 특히나 휴스턴한테만 지금 몇 번 뿌린 건지 몰라. 내일도 고춧가루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보는 편은 아닌데, 좀 오바도 좀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근데 9.5 기준으로는 휴스턴이 4번밖에 오버가 없었고 캔자도 반반이다 보니까 그냥 좀 생각을 접었고, 솔직히 말해서 휴스턴 그냥 승 가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조던 라이스는 어제 레이건스만큼 기대할 분이 많은 선수도 아니고, 휴스턴 승만 볼게요. 휴스턴이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시애틀, 텍사스, 휴스턴이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를 우승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 휴스턴이 설마 잡힐까? 또 2경기 연속 캔자한테 잡힐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기도 밸류는 낮추고요. 추천 밸류는 낮추고, 아무래도 휴스턴 강승 배당 엄청 낮으니까 그냥 휴스턴 승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워 보여요. 캔자가 요즘에 빠타포스나 요즘에 좀, 그리고 프랑스가 요즘에 만만하다 보니까 캔자 역배가 안 터지리라. 이렇게 보기 좀 어려워서 이 경기는 에지간하면은 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세인디에고 대 세인트루이스, 양팀 다 별로 올 시즌 기대할 건 별로 없죠. 특히나 내일 닉 마르티네즈가 예상인데, 닉 마르티네즈 요즘에 맨날 불펜으로 나오고 긴 이닝을 뛰지도 않고, 샌디에고가 보통 이렇게 불펜 데이를 많이 돌리는 편이 아니라서 저는 이 경기는 에지간하면은 패스를 할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샌디에고가 요즘에 빠따가 잘 터지고 있으니까 그냥 샌디에고 승적 보는 중인데요. 우드포드도
그냥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 이제 마이너리그도 왔다 갔다 하고 불펜으로도 쓰이고 막 그랬는데 9월달에 콜업된 이후에는 2.2이닝 무실점으로 딱히 우드포드나 닉 마르티네즈나 서로 분석할 게 별로 없습니다. 선발은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고 빠따로는 샌디에고가 최근 10경기 동안 2할 7푼 8리, 세인트루이스는 2할 1푼에 그치고 있고 지금 같은 기간 동안 세인트루이스는 9홈런, 샌디에고는 17홈런이에요. 더구나 최근 10경기 동안 샌디에고가 9승 1패로 아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8연승 중인데 7번이 마인이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빠따 차이로다가 샌디 승에 샌디 마인 좋게 보고 오바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샌프란시스코. 저는 이 경기도 에지가 나면 건너뛸 것 같아요. 왜 건너뛰냐. 다저스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애틀랜타나 다저스나 지구 우승을 확정한 뒤에 나사가 풀려있는 게 너무 보여요. 그리고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 대 다저스 맞대결도 샌프가 5대3으로 앞서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선발 투수의 퀄리티, 커쇼 같은 경우는 지금 복귀 이후에, 그러니까 부상 복귀한 이후에 26이닝 동안 2.42, 좀 이닝 히팅이 아쉽긴 한데 나름대로 그래도 퀄리티 있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는 한 3점대 초반인데 홈에서는 1.73, 그리고 밤 경기에 2.28로 좋았다. 올 시즌에 여러 가지 피안타율이나 WHIP 이런 것들 전부 다 상위권이고, 그리고 내일 뭐 우타자 저타자 이런 것도 있는데 우타자한테 2-20으로 살짝 더 맞았고 좌타자한테는 1-6-2로 극강이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우타자 일색이네요. 좌타자가 거의 뭐 그 콤포토밖에 없죠. 딱히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굳이 좌타자를 많이 내가지고 힘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로스 스트리플링은요, 얘는 보면은 지금 올 시즌에 부상자 명단을 너무 왔다 갔다를 많이 했어. 9월달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3.1이닝 3실점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표본이. 그래서 딱히 선발 투수 상으로도 스트리플링 할 때는 별로 건질 건 없고, 커쇼도 올 시즌 평균보다는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뭐 스탯 같은 것들도 별로 안 좋게 찍히고, 그리고 다저스의 전반적인 경기력이 요즘에 나사가 많이 풀려 있거든요. 특히 지금 최근 3경기 동안 4안타, 9안타, 5안타로 그 조턴 빠따도 지금 좀 마탱에 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기는 에지가 나면 패스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봤거든요. 그냥 오늘 뭐 승패 보는 거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래서 생방송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탈리아 리그 3개는 이렇게 3개 보고 있고, 이거는 뭐 그렇게 아주 뭐 근거가 많은 건 아니고, 내일 AC 밀란은 라인업 변동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 이제 챔스도 치르고, 챔스 중에서 또 부상당한 선수도 있었고, 뭐 칼라브리아나 그 테오 에르난데스 좌우 윙백들이 지금 컨디션이 썩 좋지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내일 둘 다 바뀌는 양상이라서 리그 라인업이 한 4명 정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4-5명까지. 또 골키퍼도 바뀌고 하니까. 그 정도 변화라면은 밀란의 주 공격 루트인 왼쪽이 꽤나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밀란이 낙승 거두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당 같은 거 보니까 막 마헨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뭐 밀란의 햄무 내지 헬라스 베로나의 프렌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밀란이 그 강승 1.28은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밀란의 마헨 1.95의 배당은요 별로 메리트가 없다 생각을 하고, 밀란의 햄무 내지 베로나 프렌으로 접근을 하겠다. 밀란 햄무나 베로나 프렌은 저는 확률은 비슷하다 생각해가지고 골라가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언더 승부가 될 가능성이 꽤나 있겠죠. 사스올로 원정인데, 저는 유벤투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벌 팀들에 비하면은 일정상의 이런 편의도 있고, 뭐 올 시즌에 이제 그 신자원들이랑 기존에 있던 자원들을 섞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경기력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뭐 블라오비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고, 그리고 키에사도 부상 복귀하자마자 여러 가지 결정적인 득점들 많이 해주고 있고, 경기력 자체가 좋아. 신인 친구들 중에 뭐 가티, 뭐 미레티, 파지올리, 캄비아소 이런 애들 많이 있는데, 걔 중에는 저는 가티 정도 말고는 다들 괜찮은 활약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스올로도 제가 직전 경기, 사스올로 대 프로시노네 경기를 다 봤는데, 그때 사스올로가 2대0으로 이기다가 역전당했다고 했잖아요. 뭐 전반적으로 압박에 좀 취약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선수도 꽤나 바뀌었는데 다른 팀도 아니고 프로시노네 정도 되는 팀한테 역전당하고 이런 것들 보니까 저는 제 생각보다도 좀 더 저평가를 한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유벤투스 승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라치오 대 몬자,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저기 사우디 리그로 갔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임모빌레도 많이 쳐져, 왼쪽에 있는 사카니는 사실 라치오 정도 챔스 나가는 그 정도 수준에서 뛰기에는 저는 좀 단순히 그냥 지명도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좀 많이 뛰고 헌신적인 스타일의 윙어지, 그렇게 라치오 같은 팀에서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반대편에 있는 펠리페 안데르손도 옛날에 라치오 에이스로 뛰던 시절에 비하면 많이 내려왔고, 사실상 지금 그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빈자리를 뭐 카마다 다이치로 채우고 있는데 그것도 잘 풀리지가 않고 있고, 이제 라치오에서 오래 뛰었지만은 경쟁에서 밀려있던 카탈디를 올려 쓰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전력 충원이 똑바로 안 됐다고 저는 봐요. 루이스 알베르토 독박 축구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 한번 미끄러진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 아까도 말했지만 수비, 라치오 수비도 지금 뭐 카살레랑 로마뇨를 뛰고 있는데 전 둘 다 고평가 안 하고 있고, 라치오가 그리고 오른쪽에 라짜리 쓸 때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3백에 3백 돌리면서 윙백 라짜리 쓸 때가 좀 더 경기력이 좋다 생각하는데, 사리 감독은 이제 보통 4-3-3 많이 쓰니까 그런 장점들도 잘 안 드러나는 것 같고, 수비도 딱히 그러니까 예년에 비하면 마이너스라 생각하지, 한창 좋았던 막 아체르비가 아직 있고 막 그럴 때보다는 한 최근 한 몇 년간 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또 뭐 몬짜 얘기하면 제가 몬짜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몬짜 프레임 가볼만 한 것 같아. 라치오가 지금 뭐 일정도 안 좋고, 그때 유벤투스와 경기하고 3일 뒤에 챔스하고 3일 뒤에 지금 경기 또 치르는 입장이라서 라치오도 체력 부담도 좀 있을 것 같고, 몬짜도 중원 걸어 잠그고 수비적으로 임하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를 종종 낼 때가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애지간하면은 세리아 3경기 중에서 패스하자면 이 경기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보라면은 좀 몬짜 프렌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치오가 이겨도 한 점 차로 이길 것 같은데, 그래서 햄무 가능성 조금 보는 정도?